간과 콜레스테롤 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 의학이 워낙에 방대해서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냥 핵심만 다가 딱 추려가지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나중에 이렇게 뭐 좀 깊이가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궁금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대사됩니다. 간에서 대사되는데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음식에서 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이 더 증가한다. 일종의 지방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담관이 쓸개관이 막히면 담관 쪽으로 지질이 제대로 나오지 못한다. 왜 이것이 막히는 걸까? 담석으로 인해서 담석으로 인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칼슘 같은 거나 이런 것이 핵이 돼 가지고 중심이 돼 가지고 콜레스테롤이 뭉치면 지방질이 많이 먹게 되면 이렇게 이거를 그 안에서 보통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주의한 것이 그렇습니다. 구심점이 되는 핵이 하나 있으면 거기다 지방질이 뭉쳐가지고 덩어리를 이루면 그것이 딱딱하게 된 담석으로 변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뭐 담관이 어떤 이유로든 간에 좁혀지게 되거나 좁혀지게 되면 이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돼 계속 쌓이게 되는. 저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담관이나 체관이나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부분이 붓게 되면 또는 뭐 충수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붓게 되면 그 부분이 좁아져서 그 안에 슬러지가 쌓이게 됩니다. 슬러지가 쌓이게 되면 계속 만성적으로 그러면 덩어리가 커지겠죠. 그래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광도 결석도 계속 그런 상태, 그런 환경이었을 때 결석이 만들어지기 좋은 환경이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1차적으로는 다른 데서는 얘기는 안 나와요. 이렇게 담석의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작용에 의해서 붙는다. 이런 작용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연구 결과 그 부분이 붓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충수도 마찬가지다. 충수, 그다음에 이런 그런 담관, 체관 이런 데가 바로 붓기 때문에 붓는 원인이 바이러스를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가 이제 좁아져 가지고 그렇죠. 담석, 채석, 뭐 이렇게 충수에 어떻게 막혀지면 그래서 덩어리가 서로 뭉치게 되겠죠. 뭉쳐가지고 거기서 염증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염증이 생기는 건 세균과 바이러스 둘 다의 작용이지만 저는 바이러스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 먼저 이렇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바이러스 먼저 이렇게 제 거를 먹고 그다음에 그거를 물을 많이 먹어서 콜라 같은 거는 옛날에 병원에서 그 결석 치료제로서 실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콜라는 일단 지방질 제거에는 짱인 것 같아요. 지방질 제거에 짱이라서 그래서 그걸로 이제 청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뭐 이게 바이러스 제거하는 것으로서 좀 더 그 산으로서 식품에 있는 산으로서 바이러스와 세균의 표면 세포벽을 녹여가지고 우리 면역세포가 그렇게 하듯이 삼투압 현상을 빵꾸 뚫어서 삼투압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성공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무식한 사람들이 꼭 보면은 그거를 갖다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과학적인 접근을 과학 기술을 발표하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저로서는 좀 황당해요. 지금 무식한 사람들을 상대한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뭔 말을 해도 안 통하니까 정상적인 말을 해도 안 통합니다. 그런 시도를 내가 처음으로 했다. 식품과 약초를 제가 연구를 그걸로 치료하는 연구를 특허를 10건을 출원했는데 치료가 되는데도 안 주더라고요. 계속된 연구가 있었겠죠.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계속된 연구 끝에 마침내 발견한 것이다. 산과 염기는 단백질을 녹인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착안해서 우리 인체에는 안전하고 면역세포들은 다치지 않고 적혈구나 다치지 않으면서도 얘네가 사이즈가 적으니까 그리고 세포벽이 얇다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체의 세포보다 얇죠. 그러다 보니까 인체는 조금 죽어도 걔네들 그렇죠. 다시 생산할 수 있지만 얘네들 죽이면 숫자가 한계가 있어서
산이란 인체에 안전한 산이란 염기 또 그 적절한 복용량 이거를 지켜서 용량이 중요한 거니까요. 아파린도 혈관 막힌 거 뚫어주지만 용량을 많이 먹으면 출혈 때문에 죽잖아요. 이것도 용량을 지켜서 방법을 일단 한 컵을 5-6번 나눠서 이렇게 텀을 둬서 10분이나 20분 이렇게 텀을 둬서 계속 반복적으로 먹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실험이 성공했다. 전 세계 노벨상 천년이에요. 드라이기 하나로 피부병이 다 해결. 입술 포진도 이게 드라이기로 했는데 약 안 발랐습니다. 드라이기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의 공통점을 열에 약하다. 드라이기를 반복해서 계속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만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해주니까 결국 다 모든 피부병이 죽더라. 성공적인 실험이었다. 발바닥에 있는 무좀을 상하식초를 뿌려서 20일이고 30일이고 계속 아침 저녁 하루에 몇 번씩 계속 스프레이통에 넣어서 뿌려줬더니 결국엔 죽더라. 지금까지도 안 나오고 있어요. 발가락 사이에 갈라진 것 그래서 찢어지잖아요. 우선 드라이기로 먼저 가열해서 그 다음에 살균하고 그래서 암을 담으면 그때 이제부터 또 상하식초를 같이 해서 드라이기와 무좀으로 했다라는 것을 드라이기와 상하식초로 무좀을 해결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시도가 왜 나쁠까요? 저도 다양한 약초로 살균하는 실험을 했는데 안 됐어요. 무좀이 특히 완선은 피부 깊숙이 있어서 금방 해결이 안 되는데 락스하고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락스로만 안 되더라고. 락스의 살균력이 주목했고 락스와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남들이 하지 않는 시도를 했습니다. 70, 20, 10 상업화 시키지 마세요. 이런 시도가 왜 나쁜 걸까요? 충치균도 계속 반복적인 필링을 해주면 죽는다는 아이디어 찾아내서 착안을 해가지고 상하수초를 될 때까지 물을 먹으면 계속 반복했더니 결국엔 충치균이 세포벽이 녹아서 거기서 나온 것이 식품산, 토마토 케첩, 그 다음에 깔라맛이, 동남아시아 깔라맛이 강경 씁니다. 펩시콜라 또는 매실액, 매실 원액 우리 한국에서는 감기약과 배 아플 때 쓰죠. 그 다음에 생강청, 그다음에 초고추장 섞어갖고 하는 게 식품산으로 먹어봤는데 안전했어요. 한 컵을 5, 6번, 7번에 걸쳐서 나눠서 텀을 두고 10분이나 20분 텀을 두고 계속 먹으니까 결국엔 해결돼. 반복적인 필링, 반복적인 필링, 반복적으로 세포벽을 녹여주는 실험. 펩시콜라하고 오란시 또는 또 다른 톤산수 괜찮아요. 소금 티스푼 1스푼. 저는 그냥 그 그릇에다가 소금을 전일염을 녹여가지고 눈도 씻어줍니다. 그래서 백내장에 대해서 그 좀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는 눈도 저도 이렇게 눈에 기름 끼거든요. 렌즈를 그냥 끼고 살아서 일회용 렌즈. 그때마다 이렇게 소금물로 이렇게 눈을 씻어주고 복용, 펩시콜라 오란식 이렇게 소금 1스푼 먹고 복용해놓고 혈관 청소를 내가 어떻게 해서 안지 아세요? 소금을 이전에 소금을 내가 그 천일염을 이렇게 그 부주포로 이렇게 끓인 다음에 걸러갖고 하니까 찌꺼기가 엄청 많이 나죠. 그걸 가지고 스텐 그 어떤 큰 통에 넣고 자염을 만들었습니다. 끓여가지고 만드는 자염 만들었는데 자염을 만들고 나서 스텐 그릇이 스텐 그 통이 엄청나게 반짝반짝 광이 나는 거예요. 오 이거다. 스텐 가지고 중금속 흡착하고 중금속 원지 흡착하는 거 아시죠? 그걸로 이제 몸을 청소해 보자. 백내장도 되고. 저는 과학적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금단에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백내장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 지방식 많이 먹지 말고 운동을 해갖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과일 야채를 좀 먹어서 혈액을 정화시켜주거나 이렇게 운동하라 이런 정상적인 말을 해줍니다. 다른 사람 얘기한테 얘기하죠. 그렇게 저 같으면 그런 말을 해준다는 거죠. 정상적인 말을 해줘요. 그렇지만 저는 다양한 실험을 다 해보기 때문에 혈관을 청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꽤나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많은 연구를 하고 식품과 약초 관련해서 특허를 그걸로 치료하는 방법 10건 남들이 하지 않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남들이 하지 않는 연구를 했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걸 특허출원 10건이네요. 지적재산권은 형성이 돼 있어요. 치료가 되는데 안 주더라고. 어이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드라이기 하나로 피부병 치료하는 건 뭐 노벨상 1000년이에요. 다 해보세요. 누구나 검증할 수 있어요. 왜 이런 기술 구조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해가 안 갑니다. 중국 공산당 감시기관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그 과학기술도 기존에 안 된다고 했던 날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라이트 형제가 우리 날 수 있다라고 발표해. 그래서 비행기가 나온 건데 TV도 옛날에는 원거리에서 우리가 TV 이렇게 전파를 통해 전송을 하면 TV를 볼 수 있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원시인들이 그런 소리를 하거나 뭐 전기란 이렇게 뭐 횃불이나 뭐 촛불로 살았던 시대 우리 전기로 하면 불이 밝혀진다 무슨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냐 이 사람 잡아다가 곤장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과학기술은요 기존에 이렇게 어떤 안 된다고 했을 때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대기하는 사람들이어서 과학기술이 나오는 겁니다. 식품을 통해서 치료 안 된다고 그러는데 버젓이 치료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진짜 무슨 황당한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과학적인 태도로서 과학기술을 발표하고 과학적인 태도로서 과학기술을 상업화를 지향해서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 발표하는 건데 안 된다고 그러시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시 무슨 원시인 구조를 갖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원시인들이 과학기술의 발전,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무식하다라는 생각이 원시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 어쩌면 자신들이 의견이 안 된다라고 나는 연구를 통해 됐는데 무슨 소리야? 뭐 그걸 발표할 수 없느냐라는 거죠. 과학기술 발표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조차 못하고 과학기술 연구에서 발표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나 그걸로 그걸로 식품과 약초로 치료하는 것을 특허출원 10건은 했는데 치료가 돼요. 저는 그거밖에 안 묻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어떤 의견과 경험 또는 연구 결과를 발표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백내장도 이거 먹고 치료합니다. 눈이 기름 끼거든요. 눈을 이렇게 소금으로 손에 물 녹여서 정수기 물 따뜻한 물과 찬물 섞어서 소금을 좀 녹여서 그 눈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깨끗해져요. 그다음에 이게 페시콜라나 오란시 또 다른 탄산수도 괜찮아요. 티스푼 한 스푼 해서 소금 넣어가지고 원래 이제 그릇에다 그 씻은 거 그릇에다 소금 넣긴 물로 섞어서 먹습니다. 사실은. 한 6, 7번 이렇게 그렇게 반복해서 먹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텀을 두고 10분, 20분. 그래서 혈관을 청소해 준다는. 왜냐하면 소금이 그 그릇을 쓰던 그릇을 자연 만들 때 엄청나게 반짝반짝거리는 걸 봤어서 야 소금의 흡착 기능, 중금속 제거, 지방 제거. 이거 눈 있잖아요. 눈에게 안검하수 있었답니다. 여기 지방이 껴서 이거 고민했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늘어져가지고 어떻게 해결할게요? 내가 접대 얘기했죠. 눈을 소금으로 세척을 하자 이게 지방이 빠져버려. 지방 제거의 탁월 짱.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개인적인 의견과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것도 한번 여기 이런 것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무서워서 말을 못하게. 말 한마디만 실수하면 모든 의학 동영상을 만들어도 엉터리인 거야. 한 식품과 약초 관련해서 특허출원 10개 했고 관련된 연구 남들이 하지 않는 연구를 했죠. 식품으로 치료될 수 있는데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드라이기로 기부병 해결하는데도 안 된다고 그러고 원시인의 태도를 갖지 마세요. 원시인은 당신들 때문에 원시인 당신들 때문에 의학이 발전 안 하고 과학이 발전 안 합니다. 지구 네모나타라고 하는 사람들 참 황당하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과학이 발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조차도 할 수 없는 사회라는 게 너무 황당합니다. 저도. 자, 혈중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뭐냐?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한 성분이긴 한데 과잉으로 존재하면 각종 뇌졸중이나 담석증 이런 것들도 유발이 됩니다.
그런 면역계도 어떻게 면역력이 떨어지죠.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는 그 지방 세포가 있어요. 지방 세포가 있어서 그거를 한 50일 주기인가 그런 거를 혈액으로 방출을 한답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기름을 높은 온도, 어떤 사람 사우나 통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집안에 찜질방 좀 만들어 놓고 기름 좀 뺄까라는 운동도 같이 하면서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찜질방에서 운동하면 그러죠. 이렇게 심부 온도도 올라가고 그래서 운동 플러스 더운 여름 날씨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땀 속에 기름이라든지 좋지 않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그것이 없어서 그냥 난방기구 앞에 온도를 높이는 식으로만 땀복을 샀어요. 땀복을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운동을 여름 때도 해볼 겁니다. 땀이 잘 나와요. 뇌졸중 또는 담석증이 유발이 됩니다. 콜레스테롤 많아지면. 그래서 인체는 콜레스테롤은 가장 중요한 지질이 하는데 체내에서 합성되는 게 있고 간 같은 데서 체내에서 합성되는 게 있고 식사를 통해 흡수된 거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전체 콜레스테롤의 20에서 40%는 그 식사를 통해서 충당 60에서 80%를 간에서 합성해서 이렇게 콜레스테롤 합니다. 뭐 기존에 없던 것에서 만들 수는 없는 게 있는 것에서 합성을 하는 거겠죠. 어쨌든 혈액 속에서 아까쯤에 지방세포를 통해서 살이 많이 찌면은 거기서 혈액으로 방출이 돼요. 혈액 속에 만성적으로 지방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혈액이 끈끈하게 되고 잘 흐르지 않게 됩니다. 저항을 겪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만성질병에 발병하거나 면역 능력이 떨어지고 산소 능력도 떨어져서 적혈구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이 많이 끼면 혈관이 좁아진 데가 많아진다. 모세혈관 같은. 그러면 전체적인 혈압이 높아지거나 적혈구 움직임에도 지장이 있어. 적혈구가 잘 뭉치거나 혈전도 잘 생기고 그 과정에서 이게 설탕 성분이 많아지면 혈관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소금을 많이 먹거나 지속적으로 위염 같은 것도 그렇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금기나 기름기 내는 것을 소화가 정체된 상태에서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게 되면 유산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 과정에서 위염이 생긴다 그랬죠. 또는 소금 성분을 우리 식사할 때 보면 한국인들이 위염이 지금 막는 게 위염 얘기하면 반찬에 다 소금 쳐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반찬 종류가 많다. 한꺼번에 섭취하는 게 많은데 그래서 한꺼번에 섭취하지 말라고 내 거 그 펩시콜라하고 그 오란시도는 그다음 소금 티스푼 한 스푼으로 해서 먹는 거 그것도 한꺼번에 먹지 말라고 한꺼번에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6, 7번 이런 걸 반복해서 이렇게 해서 10분 간격 텀으로 10분, 20분 텀으로 드세요. 계속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지키진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좀 괜찮을 때 맹물을 마셔서 장에 있는 소금기를 좀 씻어주면 됩니다. 뭐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꺼번에 식사할 때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그리고 그저 유벽이 손상당할 수밖에. 저거 알칼리가 뭘 한다 그랬죠? 염이 세포를 녹인다 그랬죠. 그래서 많이 먹으면 그것을 만성적으로 계속 습관이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위 같은 데 상처가 위화장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어요. 혈관도 그렇죠. 너무 많이 복용하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용량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와파린 같은 것도 치료제로 사용하지만 많이 하면 출혈사고로 죽어요. 용량을 많이 하면. 이건 뭐 그렇게까지 죽진 않지만 만성적으로 몸이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처음에는 좀 느슨해지 몸이 이완 상태로 가다가 양을 많이 하면 단단해집니다. 몸이 빵하고 넘치죠. 근육에 힘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소금 드시면 되는데 너무 자주 많이 용량을 많이 하시면 이게 그렇죠. 고혈압 생기기도 하고 출혈이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출혈 생겨. 죽염만 드시지 마시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죽염도 드시지 마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혈관에 상처를 입는답니다. 신장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간 능력도 혈관에 상처를 많이 입게 되고 위염도 많이 생기게 되고 죽염 드시지 마시라고
그래서 먹더라도 조금만 먹으라고 많이 드시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꺼번에 용량을 많이 먹는 것, 소금을. 그럼 소금을 나눠서 먹으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만성적으로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야 돼요. 소금 먹었을 때는 반드시 골두귀 한두 개를 먹어서 좀 텀을 두고 먹어서 칼륨을 좀 보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치료 목적으로 단기간에 세균과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실험을 저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실험 목적으로 하는데 만성적으로 이렇게 드시면 안 되죠. 그때 실험 목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양을 줄여서 평상에 주고 먹고 이완되는 식품이 있어요. 몸의 식품 중에서는 이완시키는 식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드시면 됩니다. 뭐 식품 중에서는 수축시키는 게 있고 이완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강해 드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몸에서 합성하는 게 한 60에서 80, 그다음에 식사로 공급되는 것이 20에서 40 정도가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의 조직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집니다. 주로 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피부, 소장에서도 98%가 합성되는, 거의 대부분 간, 피부, 소장에서 합성이 되는. 이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인체가 그렇죠,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과잉으로 많았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간이 이것을 흡수를 해주거나 다시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많은 콜레스테롤을 그렇죠, 이렇게 갖고 있다가 걷어들이고 이렇게 내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많았을 때. 너무 뭐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활동량에 비해서 너무 많은 그 열량을 많이 드시는 거죠. 특히 육류, 뭐 동물성 같은 거, 그래서 쌀 같은 것도 중성지방을 일으키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다음 운동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콜레스테롤이 많이 생기거나 또 간이 능력이 바이러스 같은 거 걸려가지고 또 혈관이 막히거나 이런 현상을 인해서 결국에는 독성이나 이런 것에서 간 능력이 저하될 때, 콜레스테롤 대사를 못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라든지 면역계 능력이 떨어져서 세균과 바이러스 질병에 취약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이게 복잡한 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저도 지금 공부를 하는데 다 까먹습니다. 다 까먹기 때문에 뭐 시험 보기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치료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죠? 대충 알고 치료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 의사들도 알아도 다 까먹어요. 세월에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 까먹습니다. 혈장 내 LDL은 그 중성지방이 조금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약간 VLDL, IDL보다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고,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합쳐질 수 있네요. 중성지방이 조금밖에 없다. LDL은 생존 기간이 훨씬 더 길고, IDL과는 생존 기간이 훨씬 더 길고, 간에 흡수되기 전에 수일 동안 혈장 내를 순환할 수 있다. 혈장 내 LDL의 70, 80% 간에서 흡수된다. 나머지 20, 30%는 대체 경로를 통해서 분해가 되고 말초 조직세포, 손상된 내피세포, 대식세포에서 흡수됩니다. 이것을 사용이 돼야 되니까 조직을 복구하는데 아마 사용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LDL이 정상 신체 혈장 내에서 4분의 3 정도의 콜레스테롤을 운반한다. LDL은 콜레스테롤 운반에 있어서 약간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일부 LDL은 대식세포나 손상된 뇌피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하여튼 LDL이 이렇게 IDL이 이제 거의 중성지방 및
아포프로테인이라고 그래요. 예, 이게 떨어져 나와서 LDL이라는 입자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LDL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70, 80%가 간에 흡수되고 콜레스테롤 대사를 얘가 중심되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성지방이 조금밖에 탑재를 안 하고 있다. 거의 70, 80% 간에서 흡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HDL은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은 극소하고 대부분 무거운 성분인 단백질과 인지질로 되어 있다. 가장 모든 지단백 중에서 가장 밀도가 높다. 간에서 생성이 됩니다. 소장과 간에서 VLDL이 분비된 후에 간에서 생성이 된다. 간에서 흡수되고 LDL, HDL 이런 것은 간에서도 흡수되고 이렇게 생성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알 필요는 없고요. VLDL이 혈장에서 일부 중성지방에 떨어져 나가 IDL이 됩니다. 혈관 막히는 것을 보면은 그 중성지방에 의해서 중성지방이 만성적으로 이렇게 있었을 때 그것이 혈관이 잘 막히는 거. 운동에 의해서 그것을 빼야 됩니다.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아마 림프 쪽을 같이 통해서 열기를 몸의 온도과 몸의 그 더운 온도를 일부러 인위적으로 전 찜질방에서 그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우리 집에 나중에 만들어내. 그래서 콜레스테롤 더운 상태 아니면 그 안 되면 땀복을 입어가지고 더운 여름 인위적인 상태를 만들어서 운동을 겸해서 두 가지를 겸하면 훨씬 더 기름 성분이 외부로 배출이 잘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계속 봐야 되겠는데 간 능력이 떨어졌을 때 혈액 속에 있는 어떤 지방 성분을 잘 제거를 못하게 되고 특히 운동을 안 해가지고 만성적으로 중성지방이라든지 그래서 혈관이 잘 막힌데 혈액이 끈끈한 지방 성분 후라이팬에 하시면 끈끈하죠. 끈끈해가지고 흐름을 지장을 주는 거예요. 산소 능력 떨어지고 그다음에 당뇨병에서 나오는 이렇게 그 호르몬들이 작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게 증거를 찾을 수 있냐면 위에 오랫동안 소화가 안 된 채 음식물이 기름기 많은 음식물이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으면 그것도 소금기가 많다면 유벽이 손상당할 수 있죠. 근데 음식이 소화가 안 되니까 우리 몸은 위산을 더 많이 분비를 하게 돼요. 빨리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산이 적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을 먹어서 유동식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유동식으로 만들면 그 자체가 그렇죠. 그 음식물을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유동식 물을 먹으라고 식사 때 저는 계속해서 오랜 새우를 식사 때 물을 한두 잔씩 계속 먹습니다. 유동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상이 없어요. 소화에 소화 안 돼서 뭐 문제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물 안 먹는 사람 위염 같은 거 잘 걸려. 예?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물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과 뇌, 신경세포, 담즙의 중요한 성분입니다. 신체는 성장과 에너지를 위해 지방을 필요로 하는데 지방이 과잉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신체는 혈관과 장기 내 과잉지방을 축적할 수 있는데 혈류가 막히고 장기를 손상시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혈액에 존재하는 지방 중 중요한 지방은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리드. 저도 다 알고 있지는 못해. 하나하나 공부하더라도 다 잊어버립니다. 저는 잊어버려 상관없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인 것 같아요. 시험 보듯이 공부하면 이거 못해요. 힘들어서. 너무 의학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 외우지 못. 알파고도 아니고 어떻게 다 외웁니까? 진단하고 치료하는 거, 이 과정을 위해서 의학을 공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병원 의사들은 제약회사에서 공급해주는 화학적인 약이지만 저는 인류가 수천 년간 해왔던 식품과 약초로서 치료하는 그것만이 틀릴 뿐이다. 병원에서는 진단할 때 과학적인 기교를 하지만 저는 그렇죠.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고 이렇게 인체는 세균과 바이러스, 그다음에 혈관 막히는 출혈, 영양분 부족 이게 주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봐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초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치료하죠. 저는 병이 없어요. 오랫동안 시달렸던 각종 피부병도 종류도 많았는데 다 없어요. 클린 상태입니다. 지금도 계속 해결합니다. 드라이기 하나로 피부병 해결하는 것만 해도 노벨상 천연이라니까요. 이해를 못 하시는데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는 열에 약하다는 아이디어 착안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열을 가해서 축적을 시켜주니까 결국엔 소멸됩니다. 끈질기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참 이게 무좀도 해결이 안 되더니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사가시오를 갖다가 바랬다가 스프레이통에 한 달 동안 그냥 지속 아침 저녁 잠시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에 10번이라도 계속 하면 결국에는 소멸이 되더라고. 아 이게 끈질기게 산으로 계속 필링을 해주면 죽는구나라는 걸 알았어.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면역세포도 저 세균과 바이러스 빵꾸 뚫어서 삼투압으로 죽입니다. 염산 집어넣고 우리 면역세포가 하는 것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을 한번 도입을 해보자 해서 우리 인체에는 안전하고 세균과 바이러스는 취약한 식품산 염기로 단백질을 녹여보자, 세포백을 녹여보자 라는 아이디어. 먹어도 이상 없는 건데 먼저 먹어보자. 그래서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실험 결과로 된 거니까 이런 걸 원시인들이 꼭 저항을 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나는 그것만 먹는데 왜 원시인들이 저항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식한 사람들 때문에 뭐하게 과학기술도 발표 못하고 의학기술도 발표 못하고 원시인들의 저항이 제일 문제입니다. 미개한 지식을 가지고 또는 알면서도 치료가 되는 건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원시인들의 과학에 대한 저항, 의학기술이 발전한 것이다. 원시인들이 장애물이 되어서 저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식품과 약초관련해서 특허를 10건을 출원했고 관련된 지식에 지속적인 연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엉터리로 치료하지 않고 의학 동영상을 만들어서 엉터리로 제가 의학을 알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대략적으로 의학 동영상 만들고 심화 단계에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깊이 있는 의학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 뇌와 신경세포 담즙의 중요한 성분이다. 지방 및 지용성 비타민의 체내 흡수를 돕는다. 신체는 비타민 D,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코르티솔 같은 여러 호르몬을 만드는데 콜레스테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합성을 하는 거죠. 신체는 필요한 모든 콜레스테롤을 생산할 수 있다. 몸에 저장해놨던 지방을 사용하겠죠. 신체는 필요한 모든 식사를 통해서 하거나 신체는 필요한 모든 콜레스테롤 60-80%를 몸에서 합성한다. 신체는 필요한 모든 콜레스테롤을 생산할 수 있으나 음식에서도 콜레스테롤을 얻는다. 지방세포에 포함된 트리글리세리드는 분해된 다음에 신체 대사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장 및 간에서 지방산으로 불리는 더 작은 지방으로부터 이것은 생긴다. 신체에서 만들어져 일부 지방산은 유형은 신체에서 만들어지거나 다른 유형은 음식에서 얻는다. 음식에서 그것을 얻는다는 거죠. 지방 성분을.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리드 같은 지방은 혈액은 대부분 물이므로 혈중을 자유롭게 순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리드는 단백질 및 다른 물질로 포장이 돼가지고 지질 단백질로 불리는 입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질 단백질의 종류는 킬로미크론, 고밀도 지질 단백 HDL, 저밀도 지질 단백 LDL, 초저밀도 지질 단백 VLDL이 있습니다. LDL에서 운반되는 콜레스테롤은 LDL 콜레스테롤, HDL에서 운반되는 콜레스테롤은 HDL 콜레스테롤 불립니다. 신체는 지질 단백질의 수치를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
신체는 시질 단백질을 혈류로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속도를 이게 간에서 주로 합니다. 간에 이상이 생기면 이 부분이 안 돼서 그다음부터 만성질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병, 면역계 이상 이런 것들은 그 세포 바이러스에 세균과 바이러스에 취약한 면역계통이 좀 문제가 있는 상태로 갑니다. 그 중에서도 그 운동을 통해서 기름 성분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운동이나 열을 통해서 이렇게 기름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정상적인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만성적인 지방이 늘어나서 이런 만성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높습니다. 운동 안 해서 생기는 거죠. 몸이 온도가 낮아서 생기는 거고. 지질 수치가 너무 높으면 이상 지질혈증이 되고요. 너무 낮으면 저지질혈증이 됩니다. 이것은 꼭 바이러스 같지 않나요? 지질이 너무 많다. 과다하다, 과소하다. 백혈구, 과다, 과소. 그다음에 호전됐다, 악화됐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렇죠. 모두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너무 적게 나. 이거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의 특성이죠. 바이러스 동영상을 처음부터 제가 저기 다뤘던 것은 이 바이러스를 이해를 해야 되겠. 바이러스 나타나는 증상이 여기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간에 감기나 독감 같은 간 신장에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기에 그런 문제가 만성적인 감염까지는 안 가더라도 바이러스 종류가 많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어떤 그 일을 일으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A형, B형, C형 감염이라 안 걸려도 그래서 만성적으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어딘가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우리 여기 안면신경에만 있을까요? 입술 포진에만? 그렇지 않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는 경험을 저도 했기 때문에 바이러스 의심합니다. 네, 간에 그랬을 때 콜레스테롤 대사가 안 되고 몸이 그 다음부터 이제 만성적인 질병이 걸릴 수 있는 위험이 되게 높아요. 간의 정상적인 하는 기능을 100% 가동하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모를 때 미처 그것을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눈치채지 못할 때 간 능력이 20%, 30%, 40% 또는 50% 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심각함을 눈치채기 전에 간의 능력이 이상소론을 보이기 전에 간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간에다가 비타민 C래, 비타민 B래라든지 간에 좀 해독계통에 관련하는 영양분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간이 제대로 생산을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공장에다 물건 안 주고 재료 안 공급 안 하고 만들려고 그러면 정상, 네, 비정상이겠죠. 간에도 이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해독과 관련해서 간에 필요한 영양분. 그럼 그다음에 호르몬이 생산될 때도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B 계통이라든지 어떤 미네랄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공급을 식사를 통해서 안 해주면 호르몬이 정상적인 호르몬이 생산된 공장에다 재료 안 주는데 정상적으로 생산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전편 동영상에서 우리가 음식 비타민 C와 이렇게 작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다뤘던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편식이나 어떤 간편식을 많이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만성적으로 공장에다가 재료 안 주고 공장에서 뭐 만들려고 하는 거나 간에서 어떤 합성이 필요한 재료를 줘야 되거나 호르몬의 합성이 필요한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부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